그룹이 나오기 시작했죠. 세상이 막 다 신세대들을 위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구나.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 그 소리가 보게 돼서 또 열광하게 되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100살쯤 가서 노래를 좋은 걸 만들겠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근데 노래가 발매된 1994년부터 인기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에 이어서 노래가 다시 주목받은 1996년까지요. 이 무렵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2000년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될 영종도 신공항 건설 현장을 찾은 김영삼 대통령은 영종도 그 신공항. 네. 1994년에 건설이 됐군요. 저때 아마 영종도에 공항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안개 낀다, 뭐 안 좋은 얘기 많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 부지가 간척 사업을 통해서 네.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다를 메워서 네. 공항을 바다를 만들었죠.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미래화를 내가 우리나라 세계화한다고 막 경제적 자부심이 막 들끓어오를 때인데 세계화에 대비해서 저런 동아시아 허브 공항 이런 것도 만든 거 아니에요? 수백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첨단 미래 공항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추 공항 역할까지 맡아 지구촌 영종도 인천공항이 뭐 한국을 대표하는 그렇죠. 세계적인 대공항이 됐죠. 첨단 미래공항으로 동북아시아 뭐 허브공항 역할을 그렇습니다. 기대하면서 네. 만들었던 거고요.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네. 시대가 열렸네요. 1994년에. 저때 저 통신망 만들어서 일부 업체에서 인터넷 그 시범 서비스 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데도 저때 네, 시범 서비스가 들어와서 오, 이런 게 인터넷이구나 하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정보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는 옛날 컴퓨터 생각나네요. 옛날에 큰 브라운관 에다가 CD 드라이브 저런 게 있었죠. 저 브라운관 한참 보면 눈 아프고 그랬었는데. 통화하고 영상, 원격 영상회의. 요즘 줌으로 뭐 하듯이 네. 그때도 했었네요. 우리 경제는 지난 1사분기에 이어서 2사분기에도 8%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거의 이제 완성됐다고 우리 스스로 자각할 때거든요.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네, 이제는 선진국이다 뭐 이럴 뭐 샴페인 터뜨리고 이럴 때예요. 그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는데 어쨌든 저 때는 우리는 이제 잘 됐다라고 해서 막 OECD 가입한다고 하고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된다 막 세계화 난리가 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바로 저 시기였다고. 네, 저 때 그래가지고 그 80년대 우리나라의 국시가 8688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90년대 우리나라의 국시는 세계화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세계화 이러면서 우리 이제 선진국 된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시기였죠. 1997년에 IMF라는 암흑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안정세를 지속을 했었습니다. 네. 저 덕분에 인천국제공항도 새로 건설하고 정보화 시대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때 막 이제 선장이 너무 잘 된 결과 기업들이 자신감에 빠져서 투자를 막 하고 빚을 지고 이러니까 부실해지면서 IMF 사태. 네, 이제 순간적으로 퇴보를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14년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죠. 네. 94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신세대가 등장하고 뭐 소비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 시내 전자식 전광판 번쩍번쩍 막 이런 게 등장하고 또 영화 투캅스 열풍. 그래가지고 투캅스가 93년 12월 달에 개봉해서 94년에 80만 원인 네. 비디오도 10만 개 판매, 10만 개 돌파. 네. 상당한 호황이 일어났었어요. 네, 1994년은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곡 네. 작업하셨던 그 무렵이죠.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 분위기가 그 당시 어땠나요?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네. 많이 달라졌어요. 그룹이 나오기 시작했죠. H.O.T.나 뭐 네, 맞아요. 잭스키스. 잭스키스, 핑클, SES,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아이들. 음악 형태가 막 변화할 때였는데 네. 어느 순간에 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노래가 앱이라는 트로트곡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낭만의 그다음에 낭만의 대화가 나왔는데 그런 뭐
깨우침이랄까 예, 그런 걸 얻었죠. 근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막 대중음악은 형태가 막 바뀌고 있었지만은 저는 되려 역으로 그렇죠. 예, 거꾸로 갔다 할까요? 근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1990년대 그 문민정부 아래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요, 대학들도 또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집중했던 총학생회 대신에 선거 때 학교 발전 문제를 내세우는 후보들이 또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세대입니다. 네. X세대. 아, X세대, 말로만 듣던 X세대. X세대 아니죠? 저도 X세대인데. 그렇죠. 네. 그때 어떤 신세대인데 듣도 보도 못한 별종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누구냐? 규정이 안 된다. X. 그래서 그래서 X예요? 그렇죠. 그래서 X,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X 제너레이션. 네, X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때 어떤 처음으로 막 세대론이 막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정도로 신세대들이 엄청난 이제 파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92년에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댄스 혁명이 벌어져가지고 모든 게 다 댄스 음악으로 가요계가 다 뒤집어지고, 또 신해철 씨가 X세대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김건모, 뭐 듀스, 룰라, 투투, 터보, RF, 이승환, 그야말로 가요계 황금기인데요. 선생님이 이때 만난 가수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후배가 있으세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좀 세대가 좀 많이 달랐죠. 제가 가수로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인 관계가 그리 거기 넓지 않았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저하고 같은 세대 가수들. 근데 그래도 이제 요즘으로 올수록 조금 그래도 이 선배들을 재발견하려는 그런 이제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그 유명한 지금 인기 있는 그룹의 어떤 멤버가 SNS에 제 노래를 듣는다라고 올려가지고 또 막 야,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도 생기고 이제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서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요즘에 이제 생기는 건데 90년대 때는 알게 뭐야 그러면서 우리 신세대야 막 그런 식이었었고, 그래서 사방 팔방에서 막 신세대로 완전히 막 문화계를 덮어버리니까 기성세대가 당시 40, 50대 중년들이 뭔가 어떤 소외감을 느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나왔던 기사들이 있는데,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중노년 문화가 없다, 뭐 이런 경향신문 기사가 있는데, 읽는 책의 중심이나 인물은 거집안 청춘 남녀 위주로 짜여 있다. 아니다. 웬만한 문화행위의 중량과 스타일이 그쪽으로 쏠린다. 중노년 세대는 아예 끼어들 여지가 없을 뿐더러 가상의 창작 세계에서조차 배역을 얻지 못하고 밀려나기 십상이다. 영화관에 가든 연극 구경을 가든 쉰 세대는 무슨 밥에 도토리 신세다. 제 돈 내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다. 분위기 흐린다고 문전 축격하는 술집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가 끼리끼리 노는 문화. 휴일 대낮인데도 영화관엔 청소년과 젊은 세대만 바글거렸고, 나이 좀 든 사람은 나 빼놓고는 눈 씻고 보아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내가 본 영화 자체가 사실 나이 좀 든 층이 더욱 큰 울림을 줄 만한 것이기에 나홀로 중년이 된 것이 안타깝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국 근대화했잖아요. 그쵸. 모든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산업 여건으로 다 정신없이 일을 하니까 문화를 즐기고 뭐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세대가 문화를 즐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 이외 세대가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문화적 여건이 없다. 얘기 항상 나왔었죠. 1994년도 그때 무렵이면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 청춘을 보냈던 세대들이잖아요. 중년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겨우 안정기를 맞이했지만 또 막상 쉬고 싶어도 뭐 할 게 또 없었던, 왜냐하면 세상이 막 다 신세대들을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그런 말도 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때 트로트 장르를 싫어하는 그 대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대학생들한테 최백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큰 인기를 끌었고, 왜냐하면 최백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트로트와는 다른 뭔가 고급스러운 가요의 무슨 가요 대안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나이를 먹어서 자기가 중년이 됐을 때 어느 날 문득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 그 소리가 드라마에서 막 들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열광하게 되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선생님의 노랫말이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중년 세대가 열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제가 제 나이에 느끼는 것들을 네. 얘기하는 거니까 네. 거짓말은 아니라. 그렇죠. 솔직 담백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80이 되면 80의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맞는 선생님의 솔직한 감정을 노래에 담아내는 거죠. 그러면 뭐 네. 100세 시대라니까 네. 100살쯤 가서 노래를 좋은 걸 만들겠다. 기대하겠습니다. 명곡이 또 나오겠네요. 네. 그동안 발표하신 노래들 중에서 야 이거는 정말 내가 잘 쓴 가사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안 알려진 어떤 노래인데 동생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저는 그 노래를 써놓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 뭐 이게 히트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네. 와 내가 이런 멋진 가사를 썼구나. 곡을 만들었구나. 네. 꽃이 지는 날에는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울어라. 나는 낯선 동네 뒷골목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나 한잔하며 놀란다. 뭐 이런 가사인데. 괜찮은데요? 노래 좋은데?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알려지지 못했거든요. 그게 참 아까워요.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언제? 예. 또 이제 어느 드라마에 이제 드라마에 나오겠죠. 그게 없어졌어요. 김수현 선생님이 드라마를 요즘 안 쓰죠. 아쉽습니다. 다른 가수들 노래 중에서는 뭐 이런 게 명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송창식 선배예요.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송창식 흉내를 내던 가수. 그러시구나. 나이가 조금 들면서 방향이 바뀌었지만 네. 송창식의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영향이 있죠. 그런데 그 송창식 씨의 노래 중에 좀 덜 알려진 노래인데 꽃새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방울 떨어져서 꽃이 되었네. 그 꽃이 자라서 예쁘게 피면 한 송이 꺾어다가 창가에 앉아 새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어. 지는 몸 서러워 부르고 말아. 최인호 선생님이 가사를 쓰고 네. 송창식 씨는 곡을 붙이고. 저는 그 노래는 항상 제가 어디 가서 노래 부르라면 그 노래를 불러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송창식 씨는 뭐 그쵸.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송창식 씨의 영향이 있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정도로. 제가 지금 만드는 노래들은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선생님은 중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세대 가수들하고 함께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협업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에코브릿지, 또 아이유, 닌, 또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하고도 네. 또 협업을 했었고요. 또 그렇게 어떤 협업을 하게 된 게 뭐 선생님이 먼저 컨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이제 연락이 왔었던 건가요? 다 저한테 다가왔어요. 네. 에코브릿지도 먼저 전화가 와서 곡을 보내왔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됐고 네. 다른 후배들도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제 네. 사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잘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큼 선생님이 후배들이 존경하니까. 네, 송창식 선생님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 후배 그 음악인들도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을 하는 제가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드라마에도 이순재 선생님, 최불암 선생님 나이 드신 역할이 필요하다. 그럼요. 네. 가수도 늙은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늙었으니까
네. 그 요즘 세대 가수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시면 뭔가 무슨 뭐 세대 차이랄까? 거리감이랄까?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나요? 아, 세대 차이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모르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음악 세계니까. 특히 박주원 씨 같은 네. 기타 잘 치는 사람들 만나면 기타를 조금씩 배워요. 물어보고. 네. 심지어는 구박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대 차이라는 게 차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은 거기서 얻을 게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참 후배들하고의 관계가 참 즐겁다. 만나는 시간이.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협업하셨던 노래 중에요, 우리 시절연가 가족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낸 앨범인데 찰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찰나. 순간, 찰나. 그 후배들하고 작은 같이 저 혼자 노래 부르고 그 앨범이 칠순 기념으로 냈던 앨범이 있어요. 모든 찰나들이 나의 삶을 가득히 숨어왔으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선생님께서 이러시니까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로 계속 롱런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니까 나를 따라라 그게 아니라 후배들한테도 항상 계속 배우려는 그 마음가짐. 예. 그러니까 항상 현재 진행형을 오랫동안 가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낭만의 대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상실의 미학을 새롭게 정립한 음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기성세대가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 과거에 뭔가 한의 정서를 많이 담았다면 이 노래의 경우에는 그 아픔조차도 달콤한 추억일 수 있다. 그런 정서를 우리한테 또 상기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낭만을 요즘은 좀 잃어버린 세상 같아요. 네, 낭만을 저부터가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뭐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낭만을 잊은 채 그 표정을 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웃자란 어른이들에게 이 노래는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낭만이란 무엇인가요? 이제 네 나이가 되면 지나간 모든 것이 낭만이다. 아쉽고 그립고 네. 낭만이라고 일도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내 하나라도 그렇게 낭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네. 선생님 오늘도 낭만적이었나요? 예. 오늘 두 분 다 너무 또 저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다음 시간에도 낭만 가득 채워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좋았어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살면서.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런 뜻에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 다시 돌아갔어요. 잠시지만. 그러면서 행복했어요. 시절연가 화이팅!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